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이 수사가 계속 별건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배임과 관련된 허위 공사 채권과 관련되어서 사기, 뭐 소송 사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든지 해야지 왜 이것을 별건으로 해가지고 배임 수재로까지 확대하냐. 근데 그런 것도 담겨 있다고 별건 수사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 돈이 정말로 사모펀드 종잣돈이 됐다고 하는 의구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애초에 영장이 그런 거 사모펀드 종잣돈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했어요. 했죠, 물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판사가 보기에도 아니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이걸 그때 당시에 채권이 제대로 나갔냐 안 나갔냐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도급공사 이런 것들은 공증처리 이렇게 제대로 됐고 그게 서류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요? 그걸 허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입증해낸다는 게. 자, 그럼 영장 기각의 사연은 그렇다고 보고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의 법조 팀장의 감각으로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명재건 부장판사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명재건 부장판사가 검찰 출신인데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수사에 향하여 경고를 좀 던진 게 아닌가. 특히 별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번에 그 교사 채용 비리 같은 경우는 명백한 별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하지 마라라는 것을 사실 그 경고를 한 게 아닌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대놓고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은 이거는 별건 아니냐. 별건 수사 하지 마라는 걸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 검사의 관행을 정확하게 알아서 오히려 정확하게 그런 지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배임 수재가 사실 그렇게 형이 높지는 않아요. 대부분 인정하고 자백했을 경우에 집행유예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구속시킬 만한 그것만 놓고 봤었을 때. 왜 꼭 구속시키려고 하는가? 네. 별건 아닌가? 그리고 운동화권은 이게 제대로 파악이 게 맞냐? 혹은 뭐 이걸 단계로 그 다음에 그 돈이 사모펀드에 들어갔다는 거는 결국 타겟은 정경심 교수라는 얘기거든요. 정경심 만약에 교수는- 발부됐다면 아니 정경심 교수 냈으는 조국 장관도 직접적으로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고 보이는 거지. 운동학원 이사로 어쨌든 한 사람 승진돼 손 들고 있었어요. 얘기해 주세요.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고 보는 것이 이게 지금은 사모펀드 얘기도 나오지만 조국 장관의 그 재산 형성 과정에 운동하고 채권이 관여가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가족 비자금 얘기도 나오고, 네. 예, 그다음에 종잣돈, 사모펀드 종잣돈 얘기도 나오고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검찰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법조 기자들이 캐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일찌감치 캐치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9월 중순부터 거의 검사들이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브리핑 장소에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도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거의 대부분 다 나왔어요. 이런 시각이. 이런 시각이. 운동화원들 돈이 사모펀드 종잣돈 같은데라는 뉘앙스의 그런 의혹을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셔. 이러고 쑥 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아싸 오늘만은 거 커졌다. 이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동생에 대한 영장 청구는 동생 자체가 타겟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 동생이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있겠어요. 예. 그렇죠. 여기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 중에 한 구다리로 들어가 있는 꼭지로 들어가 있는 구다리에 전문용어 구다리 업계 전문용어 아닙니까? 거기서 다리 삼아서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기초공사를 하려고 한 거죠. 브릿지를 지으려고 했는데 재청구할까요? 세 분의 의견을. 저는 재청구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자. 할 수 아까 뭐가 더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하나만 걸어주세요. 안 한다. 안 한다.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히 있는데 지금 검찰이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강하게 지금 보이고 있죠. 자영진 기자님. 저도 할 거로 봅니다. 2대1. 자, 그만 얘기하세요. 그걸로 충분하고 이 결론 나오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결론 나오면 더 이상 못 나옵니다. 틀리면. 아이고. 자, 중간쯤 아니 그 장윤지 기자님이 가셔야 되니까 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제가 이 얘기만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데 KBS 넘어오겠습니다. KBS 쟁점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막 여러 사안이 격돌하는데 이거는 사실 다투는 게 이거야라고 하는 한 가지 본질을 꼽자면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 그 기자들이 취재할 때 무슨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 취재 절차법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는데 진짜 뭐담 넘어갔기도 하잖아요. 예. 이제 큰 게 문제가 아니라면은 네. 근데 이제 딱 하나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인터뷰한 사람의 취지를 얼마나 잘 살려서 했느냐 네. 그리고 취지를 적어도 왜곡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곡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전혀 왜곡을 했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죠. 지금 그걸 그러니까- 조사하겠다는 거죠. 또 이렇게 수사를 예. 해나가시려고. 장영기 기자님은 그러면 왜곡했다고 하고 먼저 유시민 이사장과 함께 가세요. 어쨌든 그걸 확인해야 된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 봐요. 저도 그 그렇게 본질을 생각합니다. 왜곡했냐 안 했느냐. 예. 그다음에 또 취재윤리 위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면에서? 취재윤리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KBS 지금 해명을 보면 이 인터뷰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 사실 확인을 왜 조금 있다가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러 가는 검찰의 사실을 확인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검찰에서는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알려주는 것 자체가 범죄되니까 논란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다른 PB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근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이해가 드는데 상충하는 왜 검찰한테? 네, 왜 이해가 상충하는 검찰한테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해를 하자면 또 기자님 이해를 한번 해봐 주세요. 가장 좋은 건 그거죠. 당사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물어볼 때 일정한 스킬이 있고요. 최소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땄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라고 말을 안 하는 게 맞죠. 특히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그 피의자인 경우 피의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면 괘씸죄를 걸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검찰 수사 가가지고 괘씸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하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모를 거죠. 수는 있는데 뭐 그럼 익명으로 처리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었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반드시 측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요. 주택인 보호가 부족했다. 뭐 그런 물어볼 수는 있으나 인터뷰한 증인에 해당되죠. 언론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증인에 대한 보호가 좀 부족했다. 그런 걸 지적할 수 있다면서 아주 이제 보초 팀장입니다. 예. 검찰 출입할 때 쉽지 않겠어요 이제. 지금 그 검사장은 전화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렇군요. 예. 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자, 양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이 뭐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반대 취지로 얘기를 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잠깐만요. 사실- 장영진 기자님 슬슬 일어나시면 안녕하십시오. 예. 네.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찍 모이게 해놓고. 자, 아니 저는 이 사안을 놓고 그러니까 KBS와 유시민 이사장 쪽의 다툼 쪽으로 가는 거가 좀 잘못된 아니 뭐 거 다툼이 처음부터 형성돼 네, 버렸는데. 근데 아니 구도가. 오히려 보면 그러니까 김경록 그 자산관리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검찰이 보고 있는 것과 반대 방향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에 몇 가지는 완전히 상반된. 전혀 상반됐고 그게 이 전체 사건의 구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내용을 들었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신빙성 내지는 잘 아는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했던 분의 돈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분이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예. 그다음부터 KBS가 무슨 조국 장관의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찰이 보고 있는 거와 반대되는 얘기들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취재들도 그 이후로 충분히 저도 이루어졌어야 그거가 하지 않느냐. 문제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날 인터뷰를 그 다음날 내보냈고 뭐 일부만 발췌하고 이것보다 KBS 전체 법조팀이 가야 할 방향? 이것 말씀드리는 조 장관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검찰 얘기가 나오면 못지않게 중요한 얘기들도 충분히 취재가 가능해서 특히 자산관리.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균형을 맞춘 보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한 다음에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여서 팩트체크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인지가 계속해서 후속 보도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후속 보도라든가 추가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산관리인의 관점이 등장 안 했습니다. 예. 그럼 자산관리인의 관점이 맞는지 계속해서 자산관리인이나 그 주변이나 혹은 관련 전문가 인터뷰가
검찰발 보도와 함께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추가적으로 나오는. 예. 예. 그게 없었다. 만약에 그 KBS가 확보한 인터뷰가 그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처럼 동일한 내용이라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부터 추가 취재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그 확인을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까 그게 비교하면 되지 아주 쉽잖아. 한 시간이 끝나서 아니, 이미 나왔고 녹취록도 나왔으니까 녹취록이 어떤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나왔으니까 그리고 훈련된 다 언론인들 아닙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예. 보면 아는 건데 뭘 외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KBS에서 확인했다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KBS에서 확인했다는 부분은 결국 김경록 자산관리인이 증거인멸을 검찰에서는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밖에 나서는 반대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녹취록에 빠졌다고 언론이 예, 많이 보도했는데 저는 이 고 대목도 굉장히 뭐랄까요 졸렬한 보도라고 저는 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졸렬한 보도라고 봐요. 증거 잠깐만 설명을 좀 네. 할게요. 왜냐하면 알리려 듣고 이 보도도 보고 다 한 상태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두 분은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이 있으니까 짧게 언론에서 이제 김경록 씨 그 녹취록을 확보한 TV조선이 가장 먼저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좀 더 하고 어디서 나왔을까 예, 하기로 하고 어쨌든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도 많이 했나 봐요. 확보한 언론사들이 거기 녹취록에 보면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뺐다. 그렇죠? 검찰에 가서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을 인정했다. 라고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알리려고 해서 그 부분을 뺐다. 그러면서 일제히 이게 이제 발췌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취지에 어긋나, 그러니까 실제로 한 말 중에 불리한 건 빼버린 거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는데 전 이게 다시 한번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라고 보는 것이 김경록 씨는 그 앞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증거인멸의 의도 또는 그런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 내가 버리려면 버렸죠. 그리고 하드 떼서 가져오라니까 이거 왜 가져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전혀 그런 범위가 없었다는 걸 말해요.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게 예. 증거 인멸죄는 말 그대로 인멸이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를 멸시시키거나 훼손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시민 이사장과의 대화 중에 유시민 이사장이 아니 그 증거 인멸을 생각이 증거 인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어야지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럴 수가 없다고요. 하면서 뭐 법을 공부했어야 한다느니 말하자면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하드를 탈퇴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되는 것이라는 추궁에 자기가 법도 모르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더라. 뭐 이런 취지의 대화거든요. 본인은 늪에 빠졌다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은 법률적으로 그렇다라면 그런 것 같다. 부적절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다 지워버렸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그 단어를 똑 따가지고 마치 검찰에 가서는 증거인멸을 인정하고 나서 알리려에 가서는 부인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완전히 다른 거고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본인이 아무리 내가 이게 증거인멸 유죄인이다라고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 당시에는 증거인멸의 어떤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하드를 본체를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하드를 교체한 그 행위 자체가 나중에라도 증거인멸을 할 목적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모르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은 자기가 자기 증거를 이렇게 뭔가 삭제하고 하는 건 처벌이 안 돼요. 그러면은 교사할 때 정경심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뭐라고 한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이 김경록 PD가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경록 PD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검찰이 매우 불리한 이야기만 계속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취지를 공감해가지고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라는 건 아이들이 인턴 안 했다고 하는데 인턴한 증거라든가 영어 교재를 도와준 증거라든가 그런 걸 찾아러 갔다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 자체가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도 없었고 그 교사를 받은 그 지시를 받은 김경록 PD도 그 당시에 인식이나 의사 고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앞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양대에서 그냥 보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파일 너무 커서 거기서 그냥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죠. 만약에
이게 정말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다면 중간에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왜 그걸 들고 있으니까. 보관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증거인멸의 범위도 없고 의도도 없고 행위도 없는데 검찰에 가서는 어쨌든 하드를 뗀 것만으로도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 몰렸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자백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인정했는데 이거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뭐 검찰의 추궁에 내가 아예 부인을 불리하겠구나 하는 피의자의 상황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 행위를 해놓고 안 했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보도하면 대단히 악의적인 거죠. 근데 진짜 그것도 맞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이라고 자꾸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싫은 게 증거인멸의 전제는 뭐냐면 뭔가 범죄가 있었을 때 증거인멸을 하는데 이 PB의 해석은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범죄가 안 된다는 쪽이 얘기가 주로 많이 했거든요. 인멸할 범죄적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게 아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걸 찾으러 갔다라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럼 증거인멸을 논할 가치조차가 사실 없는데. 아니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겨레 같은 곳에서 계속 증거인멸 인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자꾸 그건 진짜 아닌 가져가는 것 거예요. 같아요. 진짜 잘못된 보도거든요. 나쁜 보도거든요. 120시간을 조사를 받았대요. 네. 120시간 조사를 받으면 살인도 인정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검사가 뭐라고 계속.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했는데 안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사실 전혀- 팩트가 아니니까요. 그 내용이 아닌데 그런 보도가 또 하나 있었고 이 녹취록은 어떻게 이 TV조선에 갔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본인은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유시민 거기에 사장의 대해서 어제 주장에 따르면 변호인이 네, 그렇죠. 동의를 받지 않고 본인과 예. 그 변호인만 가지고 있었는데 김경록 씨가 이 알릴레오 나가는 당일 다시 검찰이 불러가지고 7시 반인가에 검찰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갔더니 이미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유시민 이사장이 줬을 리는 없고 나머지 한 사람은 변호인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변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어디서 나왔죠 뿅? 근데 제가 어제 알릴레오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녹취록이 궁금해서 다 봐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담당 PD님께 좀 주라 그랬는데 안 된다. 우린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아니 한 적도 그래서 없다. 본인들이 컨트롤하려고 네, 한 적도 자기들은 이 없다. 사람한테만 줬는데 여기서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통제가 네. 안 되니까 딱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고 다 파괴하고 저도 그렇게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